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 마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플의 그 라이벌인 스텔라 루멘과 진정한 라이벌인 페드나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페드나우의 출시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좀 시황을 보면요, 현재 가격대는 뭐 아직까지 550원까지 돌파를 못한 상황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60선, 이 파란색 선이 60선인데요 60선 타고 이제 쭉 계속 이제 상승 추세 제대로 탄 모습입니다. 이 전고 뚫고 이 550원 라인 뚫으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이 633원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황을 잠깐 분석하면요, 1월 30일부터 1월 2월 5일까지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그 내용인데요, 그 심리적인 그런 지표를 분석하기에 가장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60%가 넘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심리적 사항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시면은 급등이 9.8, 상승이 46% 해서 총 60%가 넘는,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 상승 베팅이 더 크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이 XRP 고래들이 어마어마한 배추 이동이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내용인데요, 기사 10시간 내에 2.6억 개의 XRP를 전송한 고래 세력들 어마어마합니다. 배추 이동이 자그마치 1200억 정도 될 겁니다. 1200억,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될 거예요. 2.6억 개니까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베리굿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 라이벌 스텔라 루멘과 이 리플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좀 잠깐 보시면은 시가총액부터 한 10배 가량이 차이가 나고요. 일단 큰 차이죠. 그리고 애초에 목적성 자체가 다릅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잠깐 이제 적어 놓은 게, 여기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업 간의 이 자금 송금이 1번 목적이거든요.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크다는 말이죠. 그리고 스텔라 루멘은 개인 간의 거래를 보다 원활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그런 가상화폐입니다. 막말로 좀 다이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코인의 그 어떤 장단점, 스텔라 루멘 자체가요, 리플에서 하드포크 되어서 개발된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 명품으로 치면 살짝 짜배이 느낌이죠. 리플의 짭 느낌. 그리고 이제 장단점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적어놨는데요,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수료는 스텔라 루멘이 이 리플보다 조금 저렴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히 생태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돈, 생태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텔라 루멘이 리플의 상대가 못 되고요. 실제로 저번 주 월요일에 나온 자료인데요, 암호화폐 억만장자들을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열했을 때,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나온 거네요. 1월 16일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암호화폐 요쪽 이제 1번 부자부터 5번 부자까지 했을 때 이렇게 2, 3번, 2번, 3번이, 그러니까 1번의 그 좌우창펑 바이낸스 창업자를 제외하고는 2, 3번이 리플 창업자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난 하락장에서 순위가 최상위권으로 바꿨습니다. 보시면 여기 요게 이제 리플 창업주죠.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작년 데이터, 이게 이제 작년 12월 데이터고, 이게 이제 말취 앞전 폭락이 오기 전 데이터죠. 최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언급량을 좀 비교를 해봐도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리플이 2615개면 스텔라 루멘이 이제 35입니다. 이 언급량이요. 그냥 뭐 아직까지는 이 XRP 비하면은 사실상 이 스텔라는 뭐 듣보 수준에 가깝네요. 듣보.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바로 패드나우라고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번 연도에 출시할 국제결제 송금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패드 홈페이지에서 캡처해온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패드나우 서비스,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암호화폐 킬러라고 불리우죠. 실제로 이 달러를 찍어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패드
지금도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여기서 지금 올리고 있죠. 기준금리 자체를. 세계 경제를 쥐락펴라하는 하는 곳에서 요런 이제 서비스를 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패드나우라 해서 사실상 암호화폐 킬러라고 불려왔고요. 문제는 이때까지는 뭐 개발 단계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이후 이 오프 사이트에서 즉시 지불을 위한 새로운 기능 사용 세례를 제공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출시 시기가 2023년 올해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이번 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이때까지는 개발 단계였지만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내놓는다. 이게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코인이 바로 XRP, 우리들의 리플입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리플은 아닙니다. 수년간 축적한 어떤 파트너십과 기술력 때문에 굳건하게 건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2022년 8월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위에 제목이 새로운 미국 연방준비은행 즉시 결제 시스템 패드나우는 XR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될 확률보다는 적이 될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뭐 저기 유명한 그런 인플루언서 리플 관련해 가지고 인플루언서 문 람보라는 사람이 저기 과대 광고를 유도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이 리플 XRP 인플루언서에 대한 불만을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XRP는 패드나우를 포함해서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이 브릿지 통화, 이 XRP가 브릿지 통화요 상당히 기술이 좋죠.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국제 전용인 미국 패드 결제 시스템 내에서 XRP가 사용된다는 생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출시 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에는 적이 될 것이다. 라고 뭐 말을 한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작년 8월이니까 작년부터 최근 연준이 패드나우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일부 XRP 인플루언서가 XRP가 시스템의 브릿지 통화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때로는 명확하게 주장했다는 점을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뭐 이런 사람들 붐 아주 뭐 대박 났다 하면서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떨었네요. 예, 보시면 잭 더 리플이라는 그 1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도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 패드나우는 XRP로 구동되는 CBDC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김칫국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다. 김칫국을 뭐 이만한 잔도 아니고 대접에다가 그냥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까지 이제 오버하는 거는 사실상 뭐 어떤 팔로워 수를 오버하는 이유는 팔로워 수를 늘리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진짜 어떤 그 큰 기대 심리가 이제 막 가슴에 복받쳐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친구가 될 확률보다는 적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준에서 이 XRP한테 굳이 협업을 제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연준이 그렇게 될까요? 아무래도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보시면 요 밑에 내용이 나와 있죠. 패드나우는 리플넷과 같은 이 ISO 20022 표준을 사용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진 않습니다. 대신 패드나우는 제3자 회사 및 은행과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다른 은행들과 뭐 3자 회사에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뭐 하지만 결국에는 이 리플이 주가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협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XRP 리플 재단이 부탄 왕립 통화청의 CBDC 프라이빗 레저 지원, 기술적으로 지금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특히나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부탄도 그렇고 이렇게 팔라우 공화국이라는 곳도 이 디지털 화폐, 여기 이제 CBDC죠. 협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이제 원체 이 리플이 기술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느냐 적이 되느냐, 사실상 그게 가장 큰 관건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연준에서는 친구가 될 생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큽니다.
실제로 그 보시면 영화 친구 원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친구 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유호성님께서 연기한 준석이라는 분이 이런 대사를 칩니다. 저기 용서해주고 내 편으로 만들든가 차라리 빙신을 만들어 버려라 하면서 오줌을 찔끔 싸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적에게는요. 그러니까 리플이 이 ODL 기술이라든지 브릿지 통화로서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경력도 엄청나게 오래됐고요. 생태계를 지금보다 급격하게 더 이빠이 키운 상태에서 연준이 이 패드나우를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한다 하더라도 생태계를 급격하게 완고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게 나오더라도 오줌을 찔끔 싸게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고래 형님들께서 막 1,000억, 2,000억 하면서 이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는 뭐 소송에 일단 이겨야 되겠지만 지금 뭐 장기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패드나우 요게 지금 상당히 큰 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아무쪼록 XRP 뿜떼스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 보시면은 일단 비트가 문제가 없다는 선에서 뭐 당연히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뭐 이번 주 심리적 지표도 좋잖아요. 일단 절반이 넘는 그 투자자들이 상승을 점치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만 문제없이 횡보해주거나 아니면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이 XRP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지금 고래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게 돼도 대략 여기서부터 거의 지금 보름가량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 400원 초반 부분이 확실히 여기 변곡점은 확실히 맞았고요. 요 62평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노란색 20선과 60선이 이렇게 맞붙는 요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 이평선이 20선이 60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정말 큰 하락폭이 나오겠지만 그럴 확률은 오히려 원체 낮아 보입니다. 지금 너무 예뻐요, 차트가. 이렇게 여기서 지지 그리고 요런 데서도 굳건히 여기서도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 주고요. 여기서도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이 550원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월요일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월요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